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결전이 예고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을 함락시키기 위해 막바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건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자,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계속 집중 포격도 하고 이미 포위를 한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아직 버티고 있나 보군요. 네, 우크라이나군은 아직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실 텐데 이건 우크라이나군 방위군 소속 부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의 장갑차를 부수는 장면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병력이 우크라이나보다 10배나 더 많은데 아직 이렇게 싸우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함께 달았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함락시키려는 이유는 이 도시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곳을 최우선 공략 목표로 삼고 포위 공격을 계속해왔고 이미 도시 기반 시설의 9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접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식량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측이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만 1만 명이 넘는 전쟁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버티고는 있지만 한계가 왔다. 마리우폴은 곧 러시아에 완전히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도시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해병대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상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있어 오늘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 이미 병력의 절반가량이 부상자다. 라고 썼습니다. 보병은 모두 전사해서 군악대까지 동원돼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무인기 드론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떨어졌는데 이로 인해 호흡이 힘들어지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빨리 장악하기 위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화학 살상 무기인 백린탄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폭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퇴로까지 막고 포위하고 있는 이 도시엔 아직 12만 명의 주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군은 일단은 남부 도시 마리우폴 함락을 1차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를 완벽히 점령해야 안정적으로 돈바스 공격에 총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리우폴엔 아직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 2,500명 그리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 이곳의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 2,500명의 결사항전 거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군 지휘관의 통화 내용을 도청해 공개했습니다. Ждем тут сюрпризы от России, 3-тонные с неба. Там будет трясется просто. Сказали сравнять все с землей. 거듭 강화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은 최후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함락이 임박했다는 절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В нас, можливо, залишились лічні дні або години. Ми звертаємось до світових лідерів допомогти нам та вивести нас на територію третьої держави. 이곳 지하 벙커에는 민간인 약 1,000명도 대피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이 그대로 보이는 지하실. 피난민들의 옷가지와 샴푸통 같은 생필품들이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양옆으로 침대만 빼곡합니다. Когда стреляют, у нас тут трясется. Очень много деток. Они полуголодные. Вывезите нас отсюда. Мы просим. 돈바스 지역 공세를 시작한 러시아는 병력을 추가 투입했고 외국 용병까지 추가해 동남북 3면에서 공격을 감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무기 지원을 요구한다면 충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맞서서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의 제철소에서 민간인 100여 명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에 갇혀서 고립된 지 2달 만인데 아직도 제철소 안에는 9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시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우크라이나군의 완전 항복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포화를 맞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이 도시 최후의 항전지 아조스탈 제철소. 몸을 숨기고 있던 민간인들이 잔해를 내치며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폭격을 피해 지하로 들어간 지 2달 만입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갈 것이라며 제철소를 포위한 채 고사작전을 펴던 러시아군이 이틀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 месяца темноты. Я еду с мужем в автобусе, говорю, Вася, с фонариком. Мы не видели солнца, мы боялись.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지하실로 숨어야 했던 갓난아기도 무사히 다시 햇빛을 봤습니다. Малыша зовут? Святослав, замечательное имя. Святику я кулачок. Святик уже 6 месяцев исполнилось. Вчера, да? Да, вчера 28-го. 마리우폴을 방어하기 위해 제철소 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이 일일이 돌을 나르며 탈출길을 열었습니다. Завали, відсутність спецтехніки, руками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в багатотонні плити підняти дуже важко. 주말과 휴일 이틀간 빠져나온 민간인은 주로 어린이와 여성 100여 명. 러시아 국방부도 대피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핀 제철소 지하에는 아직도 900명가량의 민간인이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의약품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은 제철소에 다시 러시아군의 폭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2만 명을 살해하고 4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러시아군의 점령이 임박한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입니다. 이곳 지하에 숨어있던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은 모두 구조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는데요. 아직 2,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러시아가 이곳에 총공세를 퍼부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의 거점이 됐던 아조우스탈 제철소.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이곳에 남은 민간인들을 대피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7일, 이곳에서 여성과 아이들, 노인을 모두 구조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Вдалося врятувати більше 300 людей, жінок, дітей. І готуємо зараз другий етап евакуаційної місії, поранених і медиків. 이것으로 민간인 대피는 일단락됐지만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제철소에 남아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9일을 앞두고 제철소를 포함해 마리우폴에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조우스탈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루한시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90명이 대피해 있던 벨로고로프카 지역의 학교 건물을 러시아군이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으며 60명이 건물 잔해 속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르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인이자 철학자 스코보로다의 박물관도 러시아군의 폭격에 무너졌습니다. Пролунав дзвінок і сказали, що горить музей. Шкоди нанесло великої. Музей практично розрушений. 우크라이나군도 흑해 즈미니섬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상륙정을 타격하는 등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석 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맞서 싸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우크라이나 군이 항전을 중단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는 내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검게 그을르고 부서진 도로 위로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석 달 가까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와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 병사들. 러시아는 중상자 51명을 포함해 265명이 항복했다며 부상자는 친러 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За прошедшие сутки сложили оружие и сдались в плен 265 боев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51 тяжелораненых. 목숨을 지키라며 항전 중단을 명령했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제철소에 남아있는 병사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복한 병사들의 빠른 송환을 위해선 러시아 포로와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не зміг їх перекинути на інші регіони, і таким чином противнику не вдалося швидко захопити Запоріжжя.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있는 마리우폴 지역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처음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랜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을 뒤로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에 서명하고 곧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I Sverige och Finland är vi också överens om att gå hand i hand genom hela den här processen. Och vi kommer under morgondagen att tillsammans lämna in ansökan till NATO. 국제형사재판소는 4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사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